23일 밤에 내린 집중호우로 차량이 수로로 추락하고 일부 도로에 토사가 유실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낙동강 밀양 삼랑진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지역 홍수주의보 발령은 지난 13일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영화 촬영지로 인기가 높은 하천 영상 테마파크에서 독립영화의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제1회 수려한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의 허성무 창원시장과 통합당 창원지역구 국회의원 5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지난밤 150mm 가까이 쏟아진 비로 경남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23일 저녁 9시 40분쯤 합천군 덕곡면 인근에서 운전 중이던 트럭이 수로로 추락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등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진주에서는 승용차 한 대가 불어난 물에 고립돼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저녁 10시 20분쯤 산청군 신등면의 일부 도로에 토사가 유실되면서 전봇대 3개가 넘어져 도로가 통제됐고 차왕면에서는 산사태로 농경지 0.2헥타르가 매몰됐습니다. 태풍과 지진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는 재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원비만으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풍수의 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가을 전국을 강타한 태풍 미탁. 당시 전국적으로 7천여 곳이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강풍과 폭우로 강원과 경북 지역 주택 1,500여 세대가 물에 잠겼고 이재민도 2,5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11곳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9천억 원의 피해 복구비를 투입했지만 피해민들을 지원하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집이 완전히 부서진 경우는 1,300만 원, 반판은 650만 원, 침수된 피해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작 100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어쨌든 간에 나중에 누가 갚든지 내가 죽을 때까지 갚든지 우리가 현재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자연재해 복구의 대안으로 제시된 게 바로 풍수의 보험입니다. 보험료의 최대 92%를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실제 피해 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8천만 원짜리 주택을 풍수의 보험에 가입하면 개인은 연간 3만 원 정도의 보험금만 내고 집이 완파되면 7,2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5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가 잦아지는 요즘 풍수의 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이를테면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라든지 허리케인 이런 게 워낙 다빈도로 일어나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의식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보험에 가입하지 말라고 해도 가입을 할 요인이 굉장히 큰. 가입 대상도 주택과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상가와 공장시설, 집기 등으로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풍수의 보험 가입률은 전국 단독주택의 20%, 시설하우스는 8% 정도에 불과합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국민의 65%가 풍수의 보험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풍수의 보험의 일석이조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정부는 막대한 재난 복구비 투입을 줄일 수 있고 피해민은 현실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1,000억이 났다. 그러면 그거를 복구를 하려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복구 비용을 보면 3배에서 4배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걸 다 복구 비용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갖다가 보험료를 내주고 대신 일반 국민들이 그걸 갖다 들으면은 정부로도 부담이 적어지는 거고 어떤 그런 풍수의 손해를 갖다 봤을 때 상당한 도움을 갖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풍수의 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지자체 재난담당부서, 주민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24일 오전 11시 40분을 기점으로 낙동강 삼낭진교 지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23일 저녁에 내린 폭우로 평소 2, 3m 수준이었던 수위가 5m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수위가 5m 이상의 경우 주의보를, 7m 이상은 경보를 발효합니다. 삼낭진교 지점 홍수주의보 발령은 지난 7월 13일 이후 올해 두 번째입니다. 합천 영상 테마파크는 영화 택시 운전사 등 국내 유명 영화의 촬영지로 명성이 높은 곳이죠. 올해부터는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서 독립영화의 재미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문화로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는 제1회 합천 수려한 영화제 현장 구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온 가족이 병원 입원실에 모인 어느 오후의 시간을 관찰한 영화 새들이 돌아오는 시간. 저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족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회 합천 수려한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이미 다양한 국내외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영화 관람을 마친 관객들은 실제 영화 촬영 장소에서 진행되는 합천 수려한 영화제의 매력에 푹 빠진 모습입니다. 처음 왔는데 이런 곳이 있었는 줄 사실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너무 이쁘고 여기에서 진짜 나도 촬영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워낙 재밌고 감동도 있고 좋았어갖고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합천 수려한 영화제는 경쟁 부문에만 모두 603편의 작품이 출품되는 등 치열한 예심을 거쳤습니다. 공모를 통해 본선에 진출한 24편과 초청작 10편 등 모두 34편의 독립영화가 상영됩니다. 특히 파수꾼 등 초청작 10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시 보고 싶은 독립영화로 엄선된 작품들입니다. 이 행사 공간 합천 영상 테마파크하고 청와대 세트장 이런 곳은 없거든요. 이 행사 공간을 충분히 좀 즐겨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 지난 10년 동안의 독립영화 레전드만 들어요. 10편이. 경쟁작도 우수하지만 저는 그 초청작 10편을 꼭 시간 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는 27일까지 닷새간 열리는 제1회 합천 수려한 영화제. 작지만 개성 강한 독립영화들이 경남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신원을 모르는 상대와 음란 영상 통화를 하는 것을 이른바 몸캠이라고 합니다. 휴대전화에서 연락처를 빼돌려 녹화한 음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몸캠 피싱 피해가 사천에서 발생했는데요. 이 소식 남경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 사천에 거주하는 10대 A군은 익명의 상대방과 채팅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했습니다. 여기서 한 의문의 여성이 A군에게 1대1 대화를 하자고 접근했고 A군은 여성이 자신의 음란 영상이라며 보낸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파일을 보냈는데 그 파일을 다운받으면 영상이 뜬다 하길래 저는 호기심에 그걸 다운받게 됐는데 그 파일이 오류가 났더라고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지웠는데 여성은 이번엔 서로 은밀한 신체 부위를 보여주며 영상통화를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영상통화에서는 A군의 얼굴이 나오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끝나자마자 여성은 돌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주소록이랑 제 주소록이랑 그 영상통화한 그게 다 찍혔더라고요. 그걸 보내고 주소록도 보내고 해가지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A군이 대화 중 받은 파일은 다름 아닌 해킹 프로그램이었고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는 모두 상대방에게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영상통화를 따로 녹화해 연락처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한다며 돈을 요구한 겁니다. 처음에는 2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200만 원 안 주면 유포하겠다. 지인들에게 다 보내겠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계속 안 당하려고 사과를 하고 계속 빌었어요. 영상이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다가 누구에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겁이 났죠.
혹시라도 이게 유출이 될까? 주라는 돈 그냥 줘버릴까? 그러면 이게 끝이 날까? 결국 가족들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뤄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도 않고 영상 유포도 막기 어려운 상황. 피해자 가족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애만 끝이 나면 다행인데 또 이는 피해자들이 학생들이나 이는 특히나 또 여학생들이나 이렇게 돼버리면 대화도 자주 하고 그리고 핸드폰도 되도록이면 좀 모르는 이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안 열어봤으면 좋겠고. SCS 남경민입니다. 민주당인 허성무 창원시장과 통합당의 창원 지역구 국회의원 5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적극적인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창원시는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성무 창원시장과 박완수, 강기윤, 윤한홍, 최영두, 이달공 국회의원 등 창원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창원시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첫 만남에서 지역 현안 사업과 사업 계획 등을 공유하고 내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김해을 김정우 국회의원이 차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 선관위는 지난 20일과 23일 도당 위원장 후보를 공모한 결과 김정우 의원이 단독으로 등록했다고 전했습니다. 경남도당은 8월 1일 상무위원회를 개최해 김 의원을 경남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할 계획입니다. 김정우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거친 뒤 김해로 내려와 영농법인 봉하마을 대표이사를 역임한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김해 유라 지역의 EL 지역주택조합 관련 비리로 구속된 업무 대행사 대표와 전 조합이사, 조합원 모집 대행사 대표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23일 업무 대행사 대표 등 3명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대행사 대표는 징역 8년, 전 조합이사는 1년 6개월, 조합원 모집 대행사 대표는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주택조합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10명 중 전 조합장 등 3명은 지난 4월 항소심 이후 상고하지 않아 징역형이 확정됐고 건축사무사와 광고용역업체 대표 등 4명은 1심 이후 항소하지 않아 집행유예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들은 토지를 저가로 사들인 후 조합에 고가로 팔거나 계약 중복 체결, 금액을 부풀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조합에 34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영 한산도 일대 6개 섬으로 가는 유일한 여객선이 고장이 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하루 2차례 용초도와 죽도, 비산도 등 6개 섬, 8개 마을을 운항하는 여객선 고장으로 주민과 관광객 등 600여 명의 발이 묶였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는 대체 여객선 구하기가 힘든 상황인 만큼 임시 방편으로 행정선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4일 오전 경남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지난 4월 20일 법정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장애와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기념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경남도의 지원을 받아 비말 마스크와 발열 체온계 등 코로나19 대응 물품을 도내 장애인 단체에 배부하는 물품 전달식도 함께했습니다. 기념식에서 연합회 측은 장애인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혜를 받아야 될 장애인 복지가 점점 가려지고 있고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삶이 좀 더 좀 윤택하게 아니면은 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께 부탁드리고 또 우리 행정기관이나 또 의회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 밀양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밀양사랑 상품권은 현재까지 246억 원의 판매 실적을 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농산물 꾸러미 택배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 정착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쿠팡, 대형마트 등과 직거래를 통해 735억 원의 납품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 1,600여 개의 군공형 일자리와 소상공인 육성자금, 카드 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 체감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에 본사를 둔 삼강 MNT가 덴마크 웨르스 테드사로부터 557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수주했습니다. 삼강 MNT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수주는 지난해 6월 1,100억 원대 계약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삼강 MNT는 7월에만 해상풍력 분야에서 3차례 계약을 통해 1,400억 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고성군은 24일 문화체육센터에서 내산리 고분군 정비를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해상 세력으로서의 소가야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은 지난해 사적 제120호로 지정된 내산리 고분군의 발굴조사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보존 방향과 정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고성군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해상 세력 소가야의 특징과 위상을 재조명할 계획입니다. 거창군에서 다문화 가족 관계 향상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통영시 광도면에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버스킹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거창군에서 4일 동안 관내 32개 자연마을을 돌며 주민과 소통을 이어나갔습니다. 함안군에서 함께 만드는 안심 울타리 사업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고성군 나눔이 가족 봉사단이 코로나19 극복 희망꾸러미 물품 포장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합천군에서 합천호에 체장 3cm 이상의 쏘가리 치어 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 흐리고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최대 40mm로 예상되며 오후 6시까지 가끔 비가 내리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소강 상태를 보이다 월요일부터 다시 비 예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3.0m까지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불쾌지수가 높습니다. 낮 시간 냉방하는 것을 권장하며 식중독 지수도 높은 만큼 식품 보관 방법 및 유통기한을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